여러분의 구독은 영상을 제작하는 데 큰 힘이 됩니다. 영상을 보시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아울러 회원이 되시기를 원하시는 분들은 유튜브 채널 홈페이지 구독 옆에 있는 가입 버튼을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뻔뻔한 목독바입니다. 용산구에서 금싸라기 땅으로 비유되는 용산 정비창, 많은 분들이 관심을 가질 수밖에 없는 이유는 바로 여기에 1만 가구 규모의 주택이 들어서기 때문입니다. 작년 8.4 대책에서 의욕적으로 용산 정비창 공급 확대 방안이 나왔었죠. 많은 청약자들의 가슴을 두근거리게 하는 공급 규모였습니다. 이번 달 들어서 본격적인 공급 계획이 실행 단계로 접어들었습니다. 왜냐하면 용산 정비창 개발 사업에 대한 공식 인허가 절차를 시작했기 때문입니다. 6월에 조사 설계 용역 착수에 들어간다는 보도가 나왔는데요. 코레일과 서울주택도시공사 SH는 지난 10일 용산 정비창 개발을 위한 조사 설계 용역이라는 본격 궤도에 진입했습니다. 이 단계는 그저 공식 프리젠테이션으로만 그치는 탁상 공급 계획이 아니라 실제로 공급 규모를 구체적으로 구현하기 위한 서울도심 개발 사업 인허가 절차라고 말할 수 있죠. 일단 도시개발은 징검다리 놓기입니다. 한 단계라도 차질이 생기기라도 하면 그대로 그 자리에서 올스톱, 흘러가는 여울물을 하염없이 바라만 봐야 하죠. 그만큼 단계적인 절차가 굉장히 중요한 과정입니다. 구역 지정, 개발계획 수립, 그리고 기본계획, 실시계획인가라는 체인이 촘촘히 연계되지 않으면 단 한 걸음도 나아가지 못하는 사업입니다. 아니나 다를까 코레일과 SH공사에서는 2021년 말까지 용산 정비창에 대한 주택공급 구역 지정을 신청하고 내년 상반기 개발계획을 확정, 늦어도 하반기에는 사전 청약에 들어가겠다는 의지를 보이고 있습니다. 이런 움직임과는 대조적으로 서울시에서는 용산 정비창 일대 개발 마스터 플랜을 전면 재검토하겠다는 입장을 내기도 했는데요. 조금 전에 말씀드린 서울 도시개발 구역 지정과 실시계획 인가권은 바로 서울시에 있다는 점이죠. 원래는 용산 정비창 부지가 공공주택지구로 밑그림이 그려진 곳이 아니라 2012년 용산국제업무지구 사업지에 포함된 부지였죠. 높이 620m에 달하는 빅빅빅 자이언트, 111층 규모의 대형 오피스 건물, 그리고 고층 아파트 23개 동을 짓겠다는 야심찬 월드와이드 계획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런 밑그림이 좌초되기 시작, 험난한 삼각파도를 만나기 시작했습니다. 시행사와 코레일이 협력 관계가 아닌 법적 소송 대상이 되면서 지루한 소송이 계속 이어졌죠. 그러니 용산 정비창은 개발이라는 햇살을 받기는커녕 북유럽의 우울한 날씨 마냥 주룩주룩 흙비만 내리고 있었습니다. 이런 상황이 지속되다가 결국 코레일이 토지 반환 소송의 승리, 토지 소유권을 확실하게 소유하게 됐지만 여전히 용산 정비창의 개발은 요원했죠. 근데 1만 가구 규모의 주택 공급 계획안이 발표되면서 다시 개발의 불씨는 살아오르고 있는 상황입니다. 게다가 서울시도 용산 정비창 일대에 대해서 하반기에 국제 설계 공모를 별도로 발주하기로 했습니다. 이거 투트랙으로 가다가 그냥 평행선을 달리는 거 아니야? 살짝 불안하기도 한데요. 아무튼 개발 덩어리가 크기 때문에 굉장히 다이나믹한 민간 설계를 도입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용산국제업무지구라는 월드와이드한 큰 그림도 그려 넣어보고 더 나아가 서울의 공급난을 어느 정도 진정시킬 수 있는 주택 공급 물량의 그림도 그려 넣어볼 수 있는, 한마디로 도심의 모든 요소가 다 들어가 있는 한 구역이 서로 연계가 되어 움직이는 핫스팟, 무빙 스팟, 리빙 스팟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무엇보다도 많은 청약 대기자들이 용산 정비창에 대한 기대를 가지고 사전 청약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사업이 엎어지지 않고 잘 진행이 된다면 내년에 사전 청약이라는 첫 테이프를 끊을 수 있는 역사적인 전환점을 맞이할 수도 있겠네요. 왜냐하면 용산 정비창이라는 금싸라기 땅은 한 개인이 그 땅을 불화받기에는 너무도 가격대도 그렇고 희소성도 그렇고 부담스러운 부지이거든요. 입지만 봐도 촌철 입지, 용산역, 신용산역, 도보로 10분, 1호선, 4호선, 경의중앙선, 트리플 역세에다가 바로 뒤편으로 국제업무지구가 병풍처럼 펼쳐지게 될 것이고요. 오른쪽으로 용산 민족공원 개발, 용산의 별과 같은 개발 호재 가장 중심에 자리 잡게 되는 입지죠. 학교와 거리가 조금 애매한 것이 흠이다. 이렇게 합법적인 청약 시스템을 통해서 주택을 분양받을 수 있다면 서울의 심장 용산에 내 집을 마련할 수 있는 흔치 않은 기회를 누릴 수 있게 되는 거죠. 일단 용산 정비창은 기존 8,000세대를 공급하는 것으로 계획을 잡고 있었는데 공급량을 더 늘려서 1만 세대를 공급하는 것으로 확정된 상태, 공급 물량이 약 2,000세대가 늘어났어요. 향후 서울시와의 조율을 통해서 이 숫자는 줄어들 가능성이 높습니다. 용산의 입지는 앞으로 강남을 능가할 정도의 핵심적인 입지로 성장하기에 충분한
잠재성을 가지고 있는 곳. 그렇다면 용산정비창은 어떤 방식으로 새로운 아파트를 공급하게 될까요? 일단 공공분양과 민간분양 공급으로 진행이 될 예정. 1만 세대 중에 약 40%, 4,000세대는 민영아파트 할당 비율이 있고 35%, 3,500세대는 임대아파트, 그리고 25%, 2,500세대는 공공아파트로 분양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 내가 민영아파트에 전략을 세울 건지 아니면 공공아파트에 전략을 세울 건지 나름의 계획을 가지고 준비하시는 것 중요합니다. 제일 중요한 요건은 당해입니다. 당해. 해당 지역 거주자여야 한다는 거죠. 이건 청약 경쟁에서 절대적으로 유리한 조건입니다. 통계적으로 당해, 당첨, 가점은 평균 10점 정도가 기타 지역보다 낮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만큼 치열한 가점 경쟁의 손학배를 약간은 피해갈 수 있는 소지가 있죠. 어차피 용산정비창 부지는 서울 시민에게 100% 돌아갈 가능성도 있습니다. 그러나 택지 개발 부지이기 때문에 향후 당첨 비율을 지역별로 나눌 가능성도 분명 있어요. 지켜봐야 할 대목이고요. 그러니 일단 목표를 정한 지역이 있다면 그곳으로 무빙, 이사를 가는 것이 제일 좋은 방법이죠. 청약 조건은 어떨까요? 만 19세 이상 무주택 세대주여야 하고 당해 2년 이상 거주 요건을 충족해야 하고 5년 이내 주택 당첨 사실이 없어야 됩니다. 일반적으로 우리가 알고 있는 청약 자격 조건과는 크게 다르지 않을 듯합니다. 전매 제한은 10년, 의무 고지는 5년으로 예상해 볼 수 있겠네요. 민영 아파트는 8호 타입 이하는 100% 가점제고요. 8호 초과는 50% 가점제, 50% 추첨제입니다. 당연히 특공과 일반으로 나뉘어지게 될 거고요. 무엇보다도 추첨제 물량이 많이 나오면 좋겠죠. 공공분양 아파트 역시도 특별공급과 일반 공급으로 공급. 공공분양의 특성상 특별공급 물량이 압도적으로 많겠죠. 공공분양은 85% 이상의 특별공급, 나머지 15%를 일반 공급으로 뽑지 않습니까? 아마 이 테두리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을 겁니다. 공공분양의 일반 공급 방식은 무주택기간 3년 이상, 청약통장, 납입회차, 납입 인정금액 높은 분이 당첨권 안에 들 겁니다. 워낙에 요즘에 납입 인정금액이 높아지는 추세잖아요. 그렇다면 용산정비창 평당 금액 어느 정도 될까요? 민영아파트의 경우 당연히 분양가 상한제가 그대로 적용이 되기 때문에 용산이라는 입지를 생각해서 예상해 본다면 평당 대략 3천만 원 중반 정도로 예상해 볼 수 있겠네요. 공공분양 아파트는 평당 2,500만 원 정도로 예상해 볼 수 있겠습니다. 민영 아파트 당첨 가점은 60점 후반에서 70점 정도 돼야 경쟁력이 있을 듯 하고요. 공공 아파트는 210회차 납입 인정금액 2,100만 원 정도 돼야 경쟁력이 있을 듯 합니다. 아무튼 용산정비창 1만 가구 공급 사전 청약이 차질 없이 잘 진행이 돼서 내년에 사전 청약 시장에 나왔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다음으로 구리 갈매지구 S1 블록 아파트, 공공분양이지만 소득과 자산 기준 보지 않는 곳, 굉장히 걸리적거리는 컷인데 아예 행불이 되어버렸죠. 이유는 10년 공공임대 분양전환 아파트이기 때문입니다. 대신 당첨자 선정은 저축 총액으로 결정을 합니다. 일단 월 10만원씩 불입한 통장 중 가장 저축액이 많은 분순으로 당첨자를 선정합니다. 왜 10년 공임 분양전환 아파트냐? 일단 보증금과 임대료가 저렴하죠. 그리고 향후 분양전환을 통해서 내 이름으로 등기를 땅땅땅 쳐서 그 집을 소유할 수 있는 장점도 있습니다. 물론 이후 감정평가를 통해서 분양가가 결정이 되기 때문에 분양가의 향배가 어떻게 결정될지는 미지수. 마음에 들지 않으면 묻어둔 보증금 반환하고 짐 싸들고 나오면 됩니다. 그러나 대체로 감평가는 현 시세보단 약간 낮게 나오는 추세라 그리 크게 걱정하지 않아도 될 듯합니다. 10년간 착실하게 준비하셔서 충분히 분양가를 치를 수 있는 경쟁력을 확보하면 되니까요. 대신 매년 2년마다 계약을 갱신, 임대료도 5% 내에서 증액이 될 수 있습니다. 5%쯤이야. 전세 올라가는 추세를 보면 거의 절정의 높이에 있는 놀이공원 바이킹이죠. 얘는 올라갔다 훅 떨어지기라도 하지. 한번 올라가기 시작하는 전세 내려올 기미가 안 보여. 그래서 10년 공임 분양전환 아파트 나름 내 집 마련의 틈새가 될 수 있습니다. 요즘 공공지원 민간임대도 많이 나오는데요. 최대 8년 살고 무조건 아웃. 분양전환이 안 되는 것이 최대 단점이죠. 그러나 10년 공임 분양전환 아파트는 일단 예비 당첨제로 당첨이 되시면 확실한 신분 보장이 된다는 점이죠. 5년이 지난 시점에서 이 집이 쏙 마음에 든다면 단박에 조기 분양 전환을 결정해도 되죠. 공급 규모 총 481세대 중에 예비 입주자 10세대를 모집합니다. 청약 자격 서울, 경기, 인천에 거주하시는 무주택 세대 구성원 꼭 세대주가 되지 않아도 됩니다. 대신 한 세대 한 건만 신청 가능하고요. 신청 방법은
무조건 인터넷 접수하셔야 됩니다. LH 청약센터에 접속하셔서 진행하시면 되고요. 만약 당첨돼서 계약하시면 향후 5년간 다른 분양주택의 입주자로 선정될 수 없다는 점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냥 5년 재당첨 제한이라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대신 전매 제한이 없다는 장점이 있죠. 분양 일정 1순위 청약 접수 6월 24일, 당첨자 발표 7월 2일 오후 5시 이후입니다. 예비 입주자 서류 제출일은 7월 5일에서 7월 9일까지입니다. 등기 우편으로 접수하시면 되겠습니다. 공급 금액은 최대 기준으로 따지자면 보증금 1억 2천에 임대료 20만원 선입니다. 대략적인 입지, 갈매기 도보로 10분 정도밖에 걸리지 않는 역세권이죠. 그리고 6호선 연장과 8호선 연장 호재를 누릴 수 있는 입지에 있습니다. 중심 상권도 5분 거리, 갈매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가 올 도보권 안에 있습니다. 현재 구리갈매 S1블록 6단지가 30평대가 7억 2천대의 시세를 형성하고 있죠. 20평대로 따지자면 대략 5억 후반에서 6억 초반, 감정평가로 인해서 분양 전환이 된다면 2억 5천에서 3억 정도의 수준. 아마 10년 후면 아파트 값은 6억 초반에서 더 올라갈 겁니다. 아주 보수적으로 잡은 거죠. 시세 차익이 대략 3억 이상에서부터 시작될 겁니다. 평면은 59A가 59B보단 좋아 보입니다. 관심 있으신 분들은 지원해 보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의 부동산 캐리커처, 용산 정비창 1만 가구 주택 공급 계획이 다소 물량의 차이가 날지라도 내년 사전 청약을 계기로 날개를 단 용산에 내 집 마련이라는 기회가 청약자들에게 많이 돌아갔으면 좋겠습니다. 구리갈매 S1블록 10년 공임 분양 전환이라는 틈새로 또 다른 형태의 내 집 마련 전략이 되었으면 합니다. 항상 여러분의 도전기가 성공기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상으로 뻔뻔한 복덕방을 마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